토요일 아침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창틀이 미세하게 드르륵 흔들릴 때 상마는 신발을 꺼냈다. 신발장이 동전통을 2번 두드리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그는 호주머니 속 쪽지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다. 같은 번호 2장, 아무거나 1장.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세 번째 1장은 언제나 없는 사람 몫이었다. 편의점 문을 밀자 냉장고의 웅음이 귀를 감싸왔다. 계산대 옆에서는 연지가 영수증 롤을 갈고 있었다. 오늘도 3장이죠? 번호 똑같이? 응. 2장은 그대로, 하나는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가 제일 무섭다니까요. 지난번에도 그걸로 5등 나왔잖아요. 운은 꼭 엉뚱한 데서 오더라니까. 작년에 아저씨 번호 다시 뽑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아직 기억나요. 그땐 그냥 물어본 거야. 혹시나 해서. 사람들이 그 혹시나로 별짓 다 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상마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때 한 번 던졌던 말이 생각보다 길게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와 성경책 요한복음 사이를 벌려 종이 3장을 끼웠다. 종이를 덮으면 조용해진다. 조용해진 종이는 덜 위험했다. 거실에선 라면 끓는 냄새가 났다. 도윤 온다는데 그릇 하나 더 내야겠네. 그래. 그것도 성경책에 넣어놨지? 응. 그것도 버릇이다. 그냥 지갑에 넣지. 지갑엔 돈만 넣는 거야. 이건 운이지. 운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녀의 말은 가볍게 흘러갔지만 시선은 서랍에 살짝 남았다. 그 짧은 머물미 공기 속에 얇게 금을 냈다. 저녁. 텔레비전은 번호를 읊다 광고로 넘어갔고 초침 소리는 또렷해졌다. 상마는 서랍 앞에 멈춰서서 성경책을 펼쳤다.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3장 전부. 미정아. 왜? 여기 있던 거 못 봤어? 못 봤다니까. 왜? 정말? 그거 로또 말이지? 낮에도 그 얘기했잖아. 그냥 혹시 몰라서 물어본 거야. 나한테 왜 자꾸 그렇게 묻는 건데? 훔쳐갔다고 해. 그런 얘긴 안 했어. 그 짧은 문답 끝에 식탁 위엔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들의 방문이 삐걱 열리며 새 휴대폰 불빛이 방 안을 스쳤다. 아빠 라면 안 불었어? 곧 간다. 이 시간에 폰은 또 왜 들여다봐? 엄마, 또 시작이다. 또 시작? 내가 먼저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만들 해.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다시 성경책을 펼쳤다. 페이지 사이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나왔다. 길지 않았다. 누구의 것이라 단정하기에도 아니라고 지우기에도 애매한 길이었다. 그는 서랍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성경책은 그대로 펼쳐두었다. 무엇을 지키려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균열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돈의 방향이 아주 조금 달라질 것임을 그도 모르게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눅눅했다. 밤사이 내린 비가 처마 끝에서 뚝, 뚝 떨어졌고 골목 끝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미정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카드 대금 연체 문자가 상단에 도착해 있었다. 손가락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결국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렸다. 그 문자를 지우는 데는 1초가 걸렸지만 그 문장을 떠올리는 데는 하루 종일이 걸렸다. 별것도 아닌 종이었잖아.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허락에 가까웠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허락. 골목 맞은편 문자네 집. 재활용 카트를 끄는 소리가 계단을 타고 아래로 울렸다. 철제 바퀴가 모서리에 덜컥 걸렸다가 다시 굴러간다. 문자는 낡은 카트에 커다란 상자 하나를 얹고 있었다. 겉에는 새 보일러 박스 로고가 또렷했다. 이제 따뜻하겠다. 그녀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은 기쁜 소식일수록 혼잣말로 한다.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오전 근무 중인 연지는 계산대를 정리하다가 전날 스캔했던 번호를 머릿속으로 더듬었다. 그녀의 손끝이 스캐너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이 문득 기회로 보였다. 휴대폰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다. 연지는 매대를 등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그 루트. 번호만 정확하면 돼. 실물 없어도. 알지? 그녀는 이 일을 범죄라고 부르지 않았다. 기회라고 불렀다. 실물이 없어도 번호만 있으면 충분했다. 세상에는 종이보다 숫자를 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PC방. 도윤은 어두운 자리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코인 차트와 메시지 창이 번갈아 떴다. 그는 빚을 감추는데 익숙했다. 코인에서 물린 금액, 밀린 카드값. 아버지가 서랍을 뒤적이던 그날 밤, 이미 머릿속 계산은 끝나 있었다. 택배 박스를 뜯는 소리와 새 휴대폰 전원음이 짧게 겹쳤다. 이건 그냥 어쩌다 들어온 거야. 그 말에는 주어가 빠져 있었다. 어쩌다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있었음을 그는 모른 척했다. 새 휴대폰은 반짝였고 그의 빚은 조금 줄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다. 질문은 때로 폭발보다 무섭다. 오후, 상만은 현관 앞 신발을 정렬해 두며 조용히 메모장을 펼쳤다. 번호, 사람, 서랍. 그리고 작게 제출력. 그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조각이었다. 부엌에서 미정이 그릇을 헹구는 소리가 물결처럼 흘렀다. 평범한 오후였다. 단지 모든 것이 어제와 아주 조금 달라져 있을 뿐이었다. 편의점 천장의 CCTV는 오래된 모델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누가 어떤 손놀림을 했는지 정도는 충분히 보였다. 상만은 화면을 천천히 돌리며 지난 토요일 오후를 다시 재생했다. 화면에는 자신이 번호를 고르고 돌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뒤 연지가 혼자 계산대에 앉아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손이 빠르고 익숙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다만 한 가지, 번호지를 스캐너 위에 다시 한번 올려놓은 것. 그건 평소에는 하지 않던 동작이었다. 상만은 화면을 정지시켰다. 맞다. 그는 USB에 영상을 옮기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은행 상담 창구. 서류와 신분증이 오가는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규칙적으로 쌓였다. 직원은 상만이 내민 복권 번호를 조회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이 번호 지난주에 이미 대리교환 처리됐습니다. 언제요? 월요일 오전 10시 13분. 수수료 8% 공제된 금액이 송금됐습니다. 어디로요?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월요일 10시 13분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한 줄 더. 번호는 살아있었다. 집. 도윤의 방문이 열리자 새 휴대폰 화면이 거실벽에 번쩍 비쳤다. 그 폰 언제 산 거냐? 왜? 그냥 묻는 거다. 알잖아. 중고거래. 싸게 나와서 샀어. 아빠 그걸 왜 캐? 돈은 어디서 났냐? 나도 수중에 좀 있었어. 아빠 너무 과민하네. 그의 말끝은 얇았고 눈은 흔들렸다. 말보다 눈이 먼저 답했다. 서랍 뒤진 날 이후였지. 그날 밤.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당신 또 왜 애를 몰아붙여? 물어보는 거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당신 요즘 이상해. 로또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잖아. 죄인이라 한 적 없어. 눈빛이 다 그렇잖아. 당신 그럴 때 있잖아. 둘이 그만 좀 해. 목소리들이 겹치고 정적이 뒤늦게 따라왔다. 서랍의 빈자리, 번호의 흔적, 화면 속의 손놀림이 한 줄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상만은 메모장을 펼쳤다. 월요일 10시 13분. 편의점 제출력. 세폰, 도윤. 그리고 미정의 침묵. 그는 처음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손이 아닌 여러 손의 길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저녁.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컵 3개.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조용하면 안 돼? 조용할수록 들리는 게 있다. 그날 밤 그는 편의점 CCTV를 다시 돌려봤다. 그리고 제출력 버튼을 누르던 손의 움직임을 천천히 따라갔다. 그 손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이제는 느껴지는 듯했다.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상만은 다시 편의점에 들렀다. 낮 시간대엔 손님이 드물었다. 계산대 뒤에 CCTV 녹화기에는 제출력 버튼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저씨, 또 세 장이에요? 오늘은 그냥 물어보러 왔어. 지난주 토요일 나간 뒤에 누가 왔었나 해서. 글쎄요, 뭐 사람은 늘 오니까요. 그녀는 시선을 살짝 피했다. 손끝이 바코드 리더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손은 거짓말을 못했다. 익숙한 위치, 자연스러운 동작, 마치 누구에게 가르쳐 준 적 있는 사람처럼. 상만은 말없이 CCTV 화면을 열었다. 10시 7분 손이 번호지를 다시 스캔. 10시 13분 대리교환 처리 완료. 그는 화면을 닫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중고차 매매상 사무실. 낡은 형광등이 찌익 소리를 내며 켜졌다. 상도는 카운터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상만이 들어서자 얼굴이 잠깐 굳었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그날 월요일 오전 10시 13분. 어디 있었냐? 월요일이요? 아, 그때 손님 왔었지. 무슨 얘기십니까? 내 번호. 누가 길을 뚫었는지 알 것 같아서. 상도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정리하는 척하며 봉투 하나를 서랍에 밀어 넣었다. 그건 평소 같으면 눈치채지 못했을 동작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명확했다. 돈이 들어왔다. 상도야, 우리가 오래 안 사이지? 그럼요. 그런데 길을 열었더라. 편의점 은행 너. 아주 매끄럽게. 형님, 무슨 말씀인지 잘. 그 길, 내가 만든 길이다. 작년에 내가 먼저 물었지. 번호 다시 뽑을 수 있냐고. 그때부터였겠지. 그제야 상도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택했다. 침묵은 때로 부정보다 빠르다. 즉, 미정은 식탁에 앉아 컵을 헹군 뒤 물기를 털었다. 상만은 메모장을 펼쳐놓고 조용히 말했다. 미정아, 편의점에서 제출력했더라. 그래서 은행에서 대리교환 확인도 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월요일 아침 내가 문자랑 통화했던 거 기억나지? 그건 카드 대금. 맞다. 카드 대금. 근데 왜 지웠어? 그녀의 손이 컵을 닦던 행주를 괜히 한 번 더 쥐었다. 말은 부정했지만 손은 긴장했다. 그만해. 당신 요즘 사람 보는 눈이 너무 날카로워졌어.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을 열었던 걸 인정하는 거다. 작년에 내가 먼저 물었지. 번호 다시 뽑을 수 있냐고. 그때부터 길은 열려 있었던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날 밤 이후 가장 명확한 대답이었다. 새벽 끝자락 거실은 고요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고 들어왔다. 현관 앞에 놓인 봉투 모서리가 사각 소리를 냈다. 상만은 식탁에 3개의 의자를 둥그렇게 돌려놓았다. 컵 3개, 종이 3장.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는 길의 끝을 위한 자리였다. 셋만 부르자. 오늘은 말보다 소리가 많을 거다. 한 사람씩 거실에 앉았다. 연지, 상도, 미정. 각자의 손끝에 묘하게 다른 긴장이 스며 있었다. 그 자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길의 지도를 펼쳐놓는 자리였다. 한 번만 묻겠다. 처음 불을 켠 손 누구였을까?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냉장고 모터가 꺼지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한 칸 더 길어졌다. 작년 가을 아저씨가 먼저 물었어요. 번호 다시 뽑을 수 있냐고. 그때 알았죠. 방법이 있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길의 시작점을 또렷하게 가리켰다. 처음 불은 상만의 손에서 켜졌다. 잃어버린 주말을 되찾고 싶었던 작은 물음.
그 물음이 길을 만들었다. 그날 나보고 싶지 않았어?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길. 그랬지. 그는 짧게 대답했다. 말보다 눈을 피하지 않는 표정이 더 무거웠다. 형님, 내가 다 뒤집어 쓴다 치자. 근데 가족끼리 이럴 일은 아니잖습니까? 습관이 죄는 아니야. 길을 돈길로 만든 사람이 죄지. 그 말은 공기 중에 천천히 흩어졌다. 상도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현관벨이 한 번 울리고 흰 봉투 하나가 문틈으로 쓱 밀려 들어왔다. 받는 이는 방문자. 안에는 깔끔하게 적힌 메모와 현금. 보일러 잠금 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든.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길이 한 번 틀어졌어도 돌려놓는 손이 있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 상마는 파출소에 들러 자진 확인서를 남겼다. 편의점 제출력, 대리교환 루트, 향후 의심 시 즉시 연락. 도장을 꾹 눌러 찍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연지는 가게 창문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재발행 불가, 번호 메모 금지, 녹화 중. 얇은 종이 한 장이지만 이미 접힌 길을 되돌리는 데는 충분했다. 상도는 중고차 매매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상만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 목. 그리고 이자. 길 끝에 사람이 있으면 돈은 그냥 길일 뿐이야. 그 말에 상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천천히 밀어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상만은 라면 2그릇을 끓였다. 하나는 미정 앞에, 하나는 빈자리 앞에. 그 자리는 매주 사던 3번째 종이의 자리였다. 없는 사람의 목. 오늘은 돌려보낸 몫이었다. 당신 나 용서해. 용서부터 하면 우리가 배운 걸 잊어.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미안할 때 말보다 조용한 숨이 먼저 나온다. 아빠. 응. 폰 내일 중고로 다시 내놓을게. 남은 빚은 내가 갚을게. 빚은 길이고 갚음은 방향이다. 방향만 바꾸자. 그 말은 설교가 아니었다. 살아온 사람의 리듬이었다. 공장 인쇄기의 일정한 박동처럼 한 줄 한 줄 틀린 색을 다시 맞추는 일. 밤. 그는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성경책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머리카락도 종이도 없었다. 그 대신 메모장에 3줄이 적혀 있었다. 번호는 조용히 한다. 길은 혼자 만들지 않는다. 돈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문을 열어둔다. 그들은 종이 3장을 잃었다. 그리고 길 하나를 되찾았다. 하지만 끝내 잃지 말아야 할 건 운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혹은 운을 믿는 마음과 사람을 지키는 마음을 구분하는 법이었을까?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장을 함께 펼쳐주세요.